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적 섹터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미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치열하죠. 국내에서도 전력망 특별법 시행을 앞둔 만큼 전력 설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전력 수요 폭증에 효성중공업은 공장 증설에 나서기도. 여러 호재 속 전력기기주 한 단계 레벨업 할까요? 네, 이슈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려가겠다. 그것도 최근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여러 빅테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제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건 전력기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전력주로 자꾸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AI 거품론이 한창 시장에 얘기가 돌 때에는 이 전력주들도 잠시 주춤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서 이 AI 관련 쪽으로 투자를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금 전력 설비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이 그 가운데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품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납기를 맞추는 어떤 그런 측면을 놓고 봐서도 글로벌 여타 다른 그 경쟁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이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설비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전력망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좀 의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전력 설비 관련주들,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부터 상당 부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짝 이제 고점 부근에서 주춤하는 대형주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빅테크 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전력기기 쪽에 충분히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슈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국내도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초강력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 26일에 시행이 된다고 해요. 이번 주죠. 그 의미와 함께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 줄 것 같은데 영향까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동안에는요, 우리가 이번 정권 들어서서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금 좀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종 지자체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 남는 부분들이 이게 적재적소에 가지 못하고, 송전망에서 병목되는 그런 구간에서 계속 소비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송전망을 계속해서 이제 건설을 해서 남는 부분, 그러니까 쓰고 남은 부분은 인근의 산업단지 쪽이라든지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얘기도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송전망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2020년 이후로는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이 송전망 하나를 건설하려고 하면 인근 거주민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들면서 그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법 시행을 하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제적으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동안에 교착 상태에 빠졌었던 부분들이 좀 풀리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대형 전선 전력 관련주들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국내에 비교적 그 납품을 해왔었던 그런 중소형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그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 5, 6년 동안 뭔가 좀 송전망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아직 별로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중소형 기업들 중심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력망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대형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에도 좋겠지만 그동안
그동안 못 움직이고 있었던 좀 답답했던 부분이 뚫리기 때문에 중소형 관련주들 직수해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 주요 종목들의 기술적인 자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기 부근에서 살짝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일렉트릭은 차트를 보면요, 살짝 앞서 두 종목이랑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약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중소형 전력 설비주는 아직까지는 뭔가 그 말씀해 주셨던 직수를 받기 전이라 그런지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대형사를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못 간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투트랙이 어떨까 예.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도 가져가면서 국내 안에서의 그런 정책으로 인한 모멘텀이 기대되는 또 중소형 관련주들도 하나 정도 가져가 보면 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코너에 나와서 대한전선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처럼 앞으로의 또 실적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도 괜찮을 것 네. 같고요. 지금 대형 기업들 보시면요,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약간 좀 탄탄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비교적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게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일정 부분 또 쭉 빠졌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면 그럴 때가 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3, 4는 좀 꾸준하게 흐름을 좀 트래킹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 4는 우리가 꾸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까지 연속성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투트랙 전략으로 못 간 중소형사도 눈여겨보자, 같이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대한전선도 이전부터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력 설비주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잇따른 해킹 사태 속 국회 과방위는 오늘 통신금융 해킹 사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는 가운데 양자 암호 키워드도 함께 거론되는데요. 미국도 관련 기술의 속도를 내자 국내 관련주도 최근 강한데 양자 암호주 다시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뭐 SKT 그리고 KT 또 거기다가 롯데카드까지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쪽에서 해킹 사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말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빠르게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해킹은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 보안 쪽을 우리가 계속 유심히 좀 투자의 관점에서도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아마 이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쪽으로도 많은 투자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해킹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었냐면요. 앞서서 AI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암호화된 문서를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놓자. 물론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독을 못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때 가서 해독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해킹 그리고 보안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은 전 글로벌적으로 그 위기 상황을 지금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모든 상황에서 그 해킹이 일어나면 되면 안 되겠지만 예. 결국에 공공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국방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지금 뚫리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부터 빠르게 포스트 양자암호로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역설을 하고 있고 그 시행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소식들이 어제 또 들려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리게티 컴퓨터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 들어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안은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보면서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 얘기 주셨어요. 미국 증시에서도 뭐 리게티나 아이온큐 같은 관련주도 올라가고 국내에서도 오늘 사실 대형주가 쉬어가다 보니 양자 암호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암호 관련주 이제 더욱더 보안에 있어서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주목받는 이유와 함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예. 시대잖아요. 이런 금리 인하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좀 성장성 산업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일전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암호 보안 관련주들도 최근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전통적인 보안주들에서 최근에는 타깃이 이런 양자 암호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인데 지금 해킹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안 기업들이 일반적인 보안 기업들이 쳐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AI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일반적인 보안 기업들보다는 이런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관련한 기술들을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 자금들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보안보다는 이제 양자 암호라는 다중 모멘텀 가진 쪽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력기기와 양자 암호 쪽 체크해봤는데 오늘의 탑픽은 앞서 전력기기는 종목 주셨으니까요. 네. 양자 암호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예.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봤어요. 최근 들어서서 많은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거래량 동반해서 뭔가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지만요. 단기간에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한 내일 시장에서 8,700~800원 선 조정 나오면 그럴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 8,200원, 목표가는 일전 6월 달의 고점이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아서 많이 튀었던 만큼 엑스게이트 조정을 활용해서 접근해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2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AS 한 종목 해볼 텐데 9월 3일에 말씀해 주셨던 코스맥스가 목표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부터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에이펙 참석 기대감이 높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실까요? 수주라든지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눌림목에서 잡았고 벌써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앞으로 그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한은 오히려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을 이슈들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직전 고점이 27만 원 부근까지 오히려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 부분인 27만 원 선까지는 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 코스맥스에 대해서 AS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울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또 시장 오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장중 내내 파란불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장중의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 0.5%대 하락, 코스닥은 여전히 1%가 넘는 낙폭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